그래서 이제 저는 제 MBTI를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여러 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을 했을 때 이제 ESTJ랑 INTJ가 나와요. 그렇다는 말은 저는 이제 E와 S 성향이 50%의 근처란 말이죠. 그 ESTJ와 INTJ의 가장 큰 차이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그러니까 그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고 패턴. 사고 패턴이 효율성에 맞춰져 있냐 아니면 논리성에 맞춰져 있냐의 차이예요. 차이라고 생각해요. 단호한 표현 쓰지 않기로 제가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제 ES의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효율성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IN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논리성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S는 현실적인 거에 초점을 두고 N은 이제 좀 사고적인 것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논리라는 그런 추상적인 범위가 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상적인 상황에서 저는 효율성을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논리적인 게 보통 효율적이에요. 근데 논리적이지 않은 게 더 효율적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지금 제가 방금 저한테 처음 던져봤네요. 논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게 있다면? 저는 논리적이지 않고 효율적인 걸 선택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저는 항상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그게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봐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는 대부분 논리적인 게 그러니까 효율이 논리의 근거가 됐거든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의 근거가 효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S랑 N의 싸움에서 약간 이런 게 있어요. PPT를 한 사람을 뽑아요. 근데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고 내가 조장인데 A라는 친구는 실제로 예전에 PPT를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되게 막 PPT 디자인도 되게 잘하고 뭐 되게 막 그런 미적 감각도 있고 요약도 되게 잘하고 약간 PPT를 잘할 만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보기에.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실제로 예전에 PPT를 만들어 본 걸 내가 봤어. 근데 진짜 잘했어. 얘는 PPT를 실제로 잘한 경험을 내가 알고 있어. 그랬을 때 이제 S는 B를 뽑고 실제로 잘한 경험이 있는 애를 뽑고 A라는 친구는 잘할 것 같은 이 성향을 가진 친구를 뽑는 게 N의 성향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50% 근처가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괜찮은 거예요. 둘 중에 누가 해도 괜찮아요. 잘할 것 같은 애도 뭔가 이 친구한테 새로운 기회를 줘보는 것도 괜찮고 실제로 잘한 애도 잘한 애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결정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B를 뽑을 것 같은 거죠. 실제로 잘한 친구를. 이래서 제가 S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잘할 것 같은데도 잘할 것 같긴 한데 물론 당연히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겠죠. 그게 제일 그러니까 첫 번째이긴 하지만 제가 뭐 어떤 리더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면 굳이 잘한 선례가 있는데 왜 그 퍼센테이지를 선택하냐는 거죠. 그 논리적으로 그 효율성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얘는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확률이 A는 잘했던
잘했던 경험이 없으니까 앞으로 잘할 확률이 잘했던 사람보다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더 높은 게 있는데 왜 확률이 낮은 걸 선택하냐 약간 이런 건 거죠. 약간 경험에 의한 그 확측 증거가 있는데 왜 증거가 없는 쪽을 선택하냐 약간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S와 N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MBTI에서 말하는 S와 N인데 거기에서 MBTI를 나는 확실히 믿지 않는다라고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N에 나오는 게 약간 무슨 뭔가 아까 뭐 창의성, 그 다음에 사고 확장성, 그 다음에 뭐 약간 추상성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괄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보면은 그 헥사코 테스트를 봤을 때 에스테틱 어프리에이션 같은 그 미적 감상이죠. 미적 감상 같은 경우에는 6.43% 43으로 90% 이상이 나와요. 상위 90% 그러니까 상위라고 하면 이게 좋다 나쁘다의 상위가 아니라 그 높고 그 MBTI에서의 퍼센트처럼 이제 90% 미적 감상의 퍼센트가 90%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근데 90%가 높다 이게 아니라 그게 세분화돼서 퍼센트가 안 나오고 10%, 50%, 9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90% 넘게 바가 떠요. 그리고 호기심도 6.25로 90%가량이 뜨고 오픈리스트 개방성도 90%가량이 떠요. 근데 제가 창의성이 엄청 낮아요. 10% 근처예요. 그래서 N의 성향이 되게 낮게 나오는 거, N의 성향보다 S의 성향이 MBTI에서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퉁 쳐가지고 약간 이렇게 나오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막 S의 경우에는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ESTJ로 나오는데 ESTJ 약간 막 특성으로 꼰대다 막 뭐 약간 강강약약이다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비관습성이 엄청 높게 나오거든요. 비관습성 점수가 7.43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막 6점 얼마 높은 것도 6점 몇 43% 43점 이러면 90%다 넘거든요. 근데 제가 비관습성이 7.43이에요. 저는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게 제일 중요하지 관습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옛날에 막 이랬어 저랬어 이거는 옛날에 이랬는데 그게 잘 됐을 때 따르는 거지.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아무리 뭐 그 관습적인 게 있었다고 해도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비효율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으면 저는 절대 안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그게 뭔가 그거를 그 요구하는 방식이 올바르지 않다? 그랬을 때도 저는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ESTJ가 꼰대다라는 이런 편견을 가진다? 약간 그런 것도 이제 MBTI에서 나오는 폐해인 거죠. 이게 저는 지금 제가 ESTJ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MBTI에 대해서 어떤 그런 편견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제가 예를 못 드리는데 그런 폐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왜냐면 그 네 글자로 어떻다라고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